자, 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약간 좀 이제 페페아빠 채널 전체를 프레임 작업을 하려는 좀 약간 좀 댓글 부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개, 200개 던져놓고서 하나 맞춘 하나 한두 개 얻어 걸려가지고 운 좋게 막 이런 식으로. 자, 그거 좀 팩트로 증명하기 위해서 리서치 결과 리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민코인 시장에 대한 미래. 페페아빠는 고양이를 처음 언급한 게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날 웬코인 펌핑 되기 전에 시가총액이 한 600억, 700억 되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웬코인이 600%, 700%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요. 오르기 전에 먼저 언급을 했고 가장 최초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최초로 언급하고 제가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는 거 항상 모니터링을 하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들. 지금의 마네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마오캣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지? 고양이에 또 뭐가 있죠? 캣코인도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다루진 않았죠. 자, 그 중에서 2021년은 어디죠? 여기? 24년은 고양이가 뜰 것이다. 21년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어쨌든 2달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을 하는 시나리오 방식이 그냥 뭐 망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 경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한국의 트렌드를 보시려면 트렌드 코리아 같은 거 매년마다 출시가 되면은 그 트렌드 전문가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은 사실 좀 보는 눈이 좀 뜨기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민코인이랑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즌 1 영상들을 웬만하면은 다 내렸어요. 민코인 제외를 하고는. 뭐 스텝앱이랑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틀려서 내린 게 아니고 사실 펜코인이랑 MEV 빼고는 나머지 한 18개는 다 올랐죠. 다 맞았죠. 사이버 커넥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리 드래곤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근데 어쨌든 3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 빠지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대폭락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즌 1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자질구리하게 반등이 오는 CX 코인들도 있을 텐데 뭐 앱토스라든지 이런 애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메이저 코인들 그때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빠졌나. 그러면 과연 이게 알트 불장 올 거니까 존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시즌이 끝났으니까 조심히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현물만 다루는 유튜버들은 사실 이제 그냥 알트장이 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현물은 매수하면 올라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근데 2가지 변곡점 구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2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3월달에 중순부터는 보수적으로 여기나 어깨다. 지금도 그리고 저는 대폭락이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관점이 틀릴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거 가지고 아니 지금 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댓글 가지고 아니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토론할 그게 없어요. 그냥 결이 안 맞다 싶으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채널 가셔가지고 거기서들 좋은 얘기들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는 결이 안 맞습니다.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뭐 실리 드래곤부터 해가지고 웬부터 플로키 뭐 플로키 전에 뭐 시가총액 5천억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 다 다루지 않고 그냥 뭐 100개 200개 100개 200개 정도를 다뤘나 안 다뤘나만 좀 볼게요. 일단은 특히나 엘리트 클러버분들 아실 건데 덱스는 1차, 2차만 분석을 했습니다. 2차는 지금 그 4가지 정도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것 또한 진입 시드머니를 2,000달러 미만으로 정했어요. 어쨌든 대박이 나면 30배짜리고 쪽박이 되면은 50 마이너스 50%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100%짜리는 없으니까 전재산 몰빵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1차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자, 이거 수정된 게 아니에요. 게시글이 이거 디스코드에서 수정되면 옆에 수정됨이라고 뜨거든요. 정확히 1월 17일 뭐 얻어 걸렸다라고 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1월 17일 이후에 다 올랐나요? 올랐던 애들 없어. 그 오히려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변동도 없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최대 1000달러. 왜 1000달러냐? 트루베이스처럼 정말 잘 걸리면 100배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안 걸리면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목표를 뭘로 했냐면, 한 종목만 순환되어도 모든 게 익절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가 다 이제 폭락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트루베이스 최종 고점 선언을 했습니다. 1월 17일에. 트루베이스 이때 어떻게 됐냐? 1월 17일 고점 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떨어졌어요. 물론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한 2주 가까이 계속 뺐어요. 고점 선언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분산해서 나눠서 들어간 것들을 볼게요. 저 덱스 분석한 거 여기 이거랑 뭐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한두 개 더? 그리고 이제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10개, 11개, 12개? 이것까지 총 합치면 아직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분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장이 아직 안 왔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덱스는 특히나.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슨 코인 시가총액 14억 정도였어요. 지금 거의 60억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거 대비해가지고 못 오른 애들은 페페 아빠가 분석했으니까 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죽는 애들은 계속 죽는 거일 수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는 애들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자, 그리고 와금이 시가총액이 4억 5천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리고 보보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한 20억 됐거든요. 43이니까 20억 75배 17일이니까 17일 거의 한 65배 정도 올랐네요. 65배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게이머 얘는 좀 틀렸어요. 얘는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겠죠. 하나만 잘 걸려도 다 맨징이 된다라는 목표로 이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뽀첸은 시총 30억인데 지금 한 이제 8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수익 본 사람들도 인증 사진들이 다 있어요. 한 6, 7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파신 분도 있고 참여를 아예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건 어쨌든 본인 선택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심슨코인 3,000달러, 와금이 1,500달러. 얘네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분석이지. 그냥 결과물 분석이지. 전 모릅니다. 와금이 1,500, 보보 65,000, 게이머 300, 마이너스 70%, 뽀첸 2,700달러. 어떻게 해요? 5,000달러로. 그럼 나머지 뭐 2차, 3차, 4차 5개씩 종목씩 해가지고 나눠서 했어요? 했다는 사람 나오시면 돼요. 없어요. 저는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확률을 높인다면 이렇게 5개씩 해가지고 한 200개를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 얻어 걸린 거 이걸로 이제 나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했습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억가를 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억가를 하시면 됩니다. 뭐 200개를 뿌렸다니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유튜브에서도 많아봤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0개가 안 되는데 200개라는 건, 물론 다른 채널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 업비트에 있는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다 종목들 분석하다 보면 하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영상을 20개, 30개로 올려가지고 번호 적어두고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그 전에도 트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두룩합니다.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근데 맞은 거에 대한 이제 리턴 값이 더 크다.
이걸 감히 억가를 하실 거면 저는 그런 것들 대비해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들 다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 남겨두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대로 분석한 것들 그대로 그냥 비공개 처리만 했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프레임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한두 개 얻어 걸린 그런 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멤버십 그거 가지고들 이제 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NFT 멤버십 엘리트 클럽 그 비용들이 민팅 비용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곳들 보시면 돼요. 그 세상에 그리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그냥 놉니까? 하루 종일 그냥 시장 리서치하면서 보는 거지. 리서치하는 거 보고 인사이트를 거의 공유를 하면서 이것들로 이미 다들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다른 곳도 가보니까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모여가지고 강의 한 번 하는 데만 50만 원, 100만 원씩 받던데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코인 시장에서 뭐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강의 들어가지고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원효띠라 원효띠 간효띠죠. 간효띠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은퇴를 하신 그 대구코인님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 그럼 난 500 강의를 하면서 그런 그 사람이랑 밥을 먹을 수 있다? 나는 500만 원도 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워렌 버핏 500만 원 더 되겠다. 그럼 더 되지. 워렌 버핏은 몇십억씩 되잖아요. 그 예전에 저스틴 선이 그 낙찰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값어치면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할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수천억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자산들을 굴리면서 앞으로 이제 2차적인 그런 대비를 하는 것도 바쁠 텐데, 그쵸? 근데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채우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제와 그랬제도 어쨌든 나는 그 시장에서 낙오가 됐으니까. 사실 제가 황금 시즌이면 황금 시즌에서 편승해가지고 저도 그 대열에 낄 수 있었던 텀이 20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을 시기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려다가 그 루나 때 빗 맞고서 또 한 번 또 리셋이 된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을 좀 버리고 있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아직 2, 3억은 안 갔으니까 뭐 하다 보면 되겠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근데 이제 비용으로 따지면은 그게 비싼 거면 그 비싸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참 해외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트 클럽원이 돼가지고 이전에 되셨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덱스 리서치 이 수익들만 해도 5천 달러로 7만 달러를 벌었는데 민팅 비용이 만약에 NFT 민팅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0달러 선이면 이미 없고도 남았죠 기회비용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막 디테일하게는 안 하는데 시장에 흘러나오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클들만 잘 따라갔더라도 기존에 일기 때부터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제가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은 게 그때는 민코인이 계속 하락하던 시기였으니까 5월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이탈하셨던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근데 이탈을 하고 나서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직접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투자했으면 잘 됐을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해도 제 분석이 그때는 민코인이 하락하던 시기였으니까 틀렸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누가 해도 안 됐다. 그때는 8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은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전환을 한 게 룬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스코인, 뭐 BNT, 뭐 이제 막 유동성이 불어오는 시기에 CX 알트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꽤나 또 이제 회복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중간 중간에 뭐 민코인도 레이디 같은 것도 이제 많이들 상승을 하고 레이디 코인도 많이 상승하고 뭐 최근에도 뭐 제가 뭐 이제 분석한 것들이 다 맞을 수는 없는데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맞은 애들도 있고 틀린 애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발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이상 트위터에서 리서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리서치를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기에는 그것 또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이제 치고 나갈 것들이 사실 어차피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고티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바이비트 정도 선물 상장된 애들은 굳이 뭐 개미들이 많이 탄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반대되는 것들은 상승 사이클 만들면 숏 청산이 목적이니까 첫 번째로 그런 애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애들 많이 맞은 애들 많잖아요. 거의 다. 뭐 비썸이나 이런 데는 페페 플로키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덱스를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역시나 이건 유튜브에서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나 이제 영향력이 많아지는 유튜버일수록 덱스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개미들 많이 타면 또 이제 안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뭐 느낌이 아니고 좀 체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전환을 한 게 앞으로는 좀 프리세일들을 많이들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일단 덱스를 빠르게 상장해서 빠르게 상장한 뒤에 덤핑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일단 미래 가치를 보고서들 초창기 애들 프리세일들을 참여들 하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 보고. 근데 저도 이 사례들을 좀 보니까 안 좋았던 사례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밈코인인데 돈이 많이 모인 애들은 좀 안 좋았어요. 단순하게. 걔네들만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가 없고 약간 투기성으로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단타식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약간 보파 오빠라고 이제 빅브라더 그 BAYC 많이 가지고 있던 채널에서 만든 거기서 만든 이 민코인이랑 그것도 한 200억 정도가 모였고 푼두 그 판다 걔네도 사실 이제 아무런 비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고래 한 명이 한 100억 몇백 그 몇십억치 이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상장이 됐는데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모였는데 미래 가치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게 사실 20년도에서 19년도 엑시 인피니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애들을 보고 있어요. 걔네들도 사실 빛을 보기까지가 한 1년이 걸렸거든요. 엑시랑 이제 샌드박스가 ICO 같은 거 시작했던 시기가 퍼블릭 세일이랑 2020년도 10월이었나 말이었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불장이 왔잖아요. 다음에 불장이 오고서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는 11월에 그리고 엑시는 한 7, 8, 9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뭐 그 이전에 2019년인가 2018년에 했던 애도 그 칠리즈가 걔도 빛을 보기까지가 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민코인 오히려 지금에서는 그렇게 ICO들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습니다. 되게 적어요. 거의 개인들이 하기에는 되게 없죠. 왜냐면 그 메타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은 샌드박스 디센트럴 랜드가 떠오르고 걔네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레이어 2나 뭐 AI나 뭐 기본적인 그 NFT라든지 NFT 거래소나 이런 애들은 블러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신규로 ICO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먹을거리들이 사실 좀 적지 않을까. 물론 20년도까지는 코인리스트라고 개인들도 솔라나나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민코인입니다. 테마가 얘네밖에 없다 사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보이지 않는 손들이 몰래 VC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대놓고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심볼 민코인 있잖아요. 걔네처럼 바이낸스에서 대놓고 티를 내는 애들이 오히려 주목을 당장은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솔직히 트럼프 당선 이후까지도 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어쨌든 올해 빅쇼트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빅쇼트가 올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빅쇼트가 오면 민코인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바닥에서
매집하는 구간 동안 CEX는 엄청 죽어라 죽는 거죠.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관들이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는 겁니다. 마치 2018년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가 본인이 사토시 나가모토라고 선언하고서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맴돈 적이 있거든요. 바닥을. 그때처럼 앞으로 하락할 때 그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계단식 하락이 아니고 이런 하락.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했던 게 이때는 3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 나오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걸릴 거예요. 더 걸릴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3만 달러에서 끝날지 FTX 파산 시점 거기에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이때 민코인이 빛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바닥이라면 세력들이 V자 반등시킬까요? 안 그래요. 바닥에서 또 매집하는 기간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공매도 잡아놨으면 이거 정리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정리가 되겠냐고요. 이거 정리하고 바닥에서 또다시 공매수 모으고 현물도 다시 이제 매집하고 이런 기간이 보통은 4달에서 5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3, 4달. 그러면 이 구간일 때 심심할 때 뭐 하겠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매집하지 못하는 방법이 매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개미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이었으면 가짜뉴스, 퍼드, 공포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잠깐 중간중간에 발동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과세 같은 거 유예 안 하고 바로 실행한다. 그런 것들. 그게 아니고서 뽀모 전략이 있습니다. 뽀모. 이렇게 바닥일 때 이 구간에서 민코인들, 제가 말한 CX가 죽어야지 덱스가 온다 했죠. 이것 또한 예상이에요. 앞으로 봐야죠. 앞으로 봐야겠죠. 저는 뭐 하루아침에 당장에 내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 고양이 민코인도 뭐 제가 당장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나요? 2달 전에? 2024년이라고 말했죠. 이 구간에 만약에 민코인들 불장들을 띄우면 분명한 건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홀더들도 과연 그들이 스테이킹 이자 5%씩 받으면서 거래소에다가 맡겨도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더리움은 과연 그거 가지고도 가만히들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할 때 뽀모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민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플러스로 하면 민코인에다가 NFT? 저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시작도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다. 솔라나가 뭐라고 했죠? 솔라나가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더리움 메인장 되기 전에. 근데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솔라나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은 대폭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폭락이 될지 아니면 일단은 2차적으로 5만 달러에서 멈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즌 1은 끝났다. 지금 그래서 가짜 반등,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기도 입이 아파요. 저는 시즌 1 끝났고 저는 빅쇼트 올 거라 보거든요. 민코인 그 민코인 말고 CX?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것도 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비트코인이 2억 가는 사이클까지 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매수 기간 오랫동안 주는 것도 나는 그냥 대폭락 올 것 같아요. 그냥 시즌 끝났다니까요. 지금 시즌 버티는 거 제가 그래서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라나 이거 경매 비싸게 팔라고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올리는 거라고. 지금 반응 나오겠죠. 솔라나 올라가겠죠. 그리고 떨어지겠죠. 경매 끝나고 나서 FTX 모든 보유 물량 다 팔고 새롭게 시작을 하네요. 기관들이 또 이제 물리겠는데. 자, 그러면 대폭락 오면은 민코인도 떨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 이거 되게 많거든요. 질문들이. 제가 답변 하나 드리면은, 지금 이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거래소에 현물과 선물이 둘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애다? 비트 떨어지면 얘네도 같이 떨어져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플로키 페페.
시바이누 도지코인. 근데 덱스는 사실 선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미 메인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끝났다. 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심이 되는 게, 그럼 이런 폭락 상황이 됐을 때 페페랑 플로키 정도는 예를 들어 예전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시가총액 대비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만 독립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물이 되어 있으니까, 선물이.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얘네들은 이미 먹을 거리들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충분히 봄코인으로 완전 초스피드로 상장하는 그거 보여줬잖아요. 한 이틀 만에 그냥 모든 거래소 다 상장하고 바이낸스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계 거래소들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얘 근데 아직도 코인베이스 상장 안 됐죠. 중국계 거래소들이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이 힘을 합치면 이거를 10개, 20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굳이 페페플로키보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지들이 아니고 그 형님들만의, 큰 형님들만의, 예를 들어서 이제 페페까지 공격을 당하면 이 바닥 구간, 이 떨어지고 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영향으로 이더리움 기반 애들 덱스들이 다 같이 불타는 거죠. 특히나 올해 테마는 동물은 굳이 따지면 고양이가 될 것 같고, 뭐 다른 애들도 뭐 이제 주목도 받겠죠. 전체적으로 이더 덱스면. 자, 어쨌든 리서치 결과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억가 금지입니다. 아니 뭐 200개를 분석해가지고 하나 얻어 걸렸다라는 식으로 완전 폄하해서 깎아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전에 내린 애들은 긍정적으로 안 보니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탈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분석들이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 상장들이 되어 있는 애들, 걔네들은 사실 개미들이 타겟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세일이나 아이디오 같은 거, 에어드랍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프리세일, 그리고 아이디오, 그리고 에어드랍. 그러니까 이미 덱스 상장된 애들은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걔네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일단 기대감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얘네가 뭐 이제 단타식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들이 있나요? 단타로 이걸 들어간다? 그러니까들 이제 예전에 뭐 샌드박스나 이런 애들이 그 락업 기관들이 괜히 있겠습니까? 기관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랬는데 퍼블릭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바로 토큰 안 줬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락업이 걸린 대신에 거래소에 상장해서 구매한 것보다는 더 싸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보고서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애들은 사실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 민코인 더 크게 오를 거예요. 트럼프 민코인뿐만 아니고 민코인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죠. 큰 그림으로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 근데 대신에 민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불장이 더 크게 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힘을 못 받고서 매집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디오나 이런 애들은 전에 베이커리 수합이나 이런 데서 비슷하게 약간의, 이것 또한 덱스툴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덱스툴, 덱스 스크리너 이런 데서 본인들만의 아이디오를 준비를 한다? 아이디오가 덱스에서 상장되기 전에 약간 ICO랑 비슷한 거거든요. 상장되기 전에 미리 일정량의 토큰 예치해 놓고서 보상받아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 바로 그러면 덱스 시작이죠. 근데 아직은 이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것 또한 나올 겁니다. 뭐냐면 덱스 툴이나 덱스 스크리너에서 아이디오를 출시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출시했던 아이디오가 바로 덱스 스크리너, 덱스 툴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아, 물론 유니스왑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유니스왑도 비슷한 게 있는데 좀 이제 저희가 쓰기 편한 좀 대중화된 모델이잖아요. 해외에서도 덱스 스크리너나 이런 것들 많이 쓰니까. 걔네들이 아이디오를 시작해서 바로 딱 출발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엄청난 성과를 낸다?
그럼 제 2차, 3차, 4차, 5차도 되게 성과들이 많이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덱스 스크리너와 덱스 툴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것 또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에어드랍은 사실 저는 폭시 보고 좀 느꼈어요. 폭시랑 이제 솔라나 폰 같은 거 에어드랍 보고 아 얘네도 한 정말 잘만 참여하면 최소 몇백만 원이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냥 잘만 찾으면. 근데 에어드랍은 저도 안 해본 분야라서 천천히 달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고 좀 이제 뭔가 좀 재밌는 요소죠. 프리세일 에어드랍 아이디오 플러스 CEX에 선물 상장되어 있는 애들만 다룰 텐데 제가 빅쇼트 전에 마지막 시즌이라는 타이틀을 건 것도 얘네들을 좀 희박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비트 떨어지면 유동성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볼륨들이 없을 거니까. 그리고 덱스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덱스는 X. 이번 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걸 끝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면요? 페페가 공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폭락하는 것도 맞춘 것도 많거든요. 싹 다 배제를 해. 폭락해서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도 많을 텐데. 이것도 폭락하면 이것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서 뭐 하나 틀리면 그거 가지고 또 억까하겠지. 그런 댓글들 달면 그냥 바로 차단합니다. 그냥 영양가 없는 댓글들. 그러니까 맞췄던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보면 뭐 다 그냥 뭐 반대되는 의견들 얘기하면 다 차단하는 줄 아는데 억까하시는 분들 다 차단입니다. 억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안 되면 구독 취소하고 가시면 돼요. 굳이 안 붙잡아요. 필요 없어요. 굳이. 이미 저는 엘리트 클럽원들과 이제 약간 이제 합의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올리면 항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분들 이제는 익숙합니다. 저도 그 닉네임들을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오디널스는 이미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사실 코인 유튜브가 코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이분은 좀 짚어가지고 좀 이거 이런 것까지 좀 안 다루려고 했는데 어딨어? 저 이 댓글 쓰시는 분 까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 닉네임은 말 안 할게요. 페페는 오디널스 움직임이랑 정반대로 가는데 아니 그니까 제가 영상 있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머리 아프려고 그래요. 뭐 영상을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씩 돌려보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이 댓글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을 했고 상장 전까지 올렸고 상장하고 나서 덤핑을 했다. 오디널스는 BRC20이니까 중국계 그 채굴 세력들이 만들어낸 2차적인 중국계 민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폭락을 했잖아 1차로. 근데 페페 오늘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을 했잖아요 오늘.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디널스는 선물 상장 되기 전까지 올렸다가 던졌고 이 페페 코인도 똑같은 비슷한 결로 지금 코인베이스 선물 상장 되기 전까지 올렸으니까 또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떨어지면 거의 100% 확실하게 중국계 민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 쪽으로 공격을 해버리는. 왜냐하면 중국계 민코인인데 만약에 코인베이스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중국계 세력들이 올려준 금액들을 다 이제 미국인들이 설거지를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국 코인, 그러니까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씩 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페페코인이 중국 코인은 아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중국인들 그런 오피셜들이 많이들 돌았다 페페가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직은 중국 코인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봉크 코인은 코인베이스의 현물 상장까지 됐는데 페페 코인은 현물 상장이 안 됐고 오히려 선물 상장만 됐다. 현물 상장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 전에 페페 코인을 올렸는데 코인베이스에 현물 상장을 해버리면 미국계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코인베이스 많이 쓰니까 그거 보고서들 이미 이전부터 올랐던 가격들을 설거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선물 상장을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죽인다는 게 뭐야? 중국계 코인일 수도 있겠구나 미국인들이. 그러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냐? FTX 거래소가 FTT 코인이라는 거버넌스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22년도 11월인가 그때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던진다고 했어요. 보유하고 있었던 FTT 코인.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26달러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FTX에다가 투자했던 기관들이나 미국계 기관들이 다 파산을 했어요. 회생 신청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거래소들이 FTX 미국계 거래소를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슷한 결로 공격을 뭐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BNB 코인 같은 거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되기 전에 FTX가 예전에 바이낸스에서 어느 정도 올랐던 코인들을 FTX에서 선물 상장해가지고 떨어뜨렸던 적이 많거든요. 도둑 상장해가지고 그때랑 비슷한 결로 페페 코인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선물 상장을 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FTX에서 했던 세력들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FTX로 그 코인베이스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중국 코인을 확률이 높겠죠. 미국계 코인이면은 코인베이스 현물 상장했겠죠. 봉크 코인처럼.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의도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영상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페페 코인이 중국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무런 의도 없이 물어보신 건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코인 맞아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모든 게 다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그러니까 제가 중국 코인으로 추정이 되는 게 아직까지 코인베이스 현물 상장을 안 해줬고 이전에 오디너스 같은 경우에도 현물 상장을 안 해줬고 선물 상장해서 덤핑을 했으니까 이것 또한 선물 상장만 먼저 해가지고 덤핑을 해버리면 중국계 코인을 견제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오피셜들이 많이들 나타났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기능 자체를 지금까지 코인 중에서 넣었던 코인들이 많이 없거든요. 블랙 걸어가지고 이제 저점에 매수했던 거 블랙 당한 지갑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는 안 하거든요. SEC가 바로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투본 선인데 폭락이 안 올 것 같으시면 페페코인 폭락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풀매수 하시면 되고 그냥 저는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맞춰가지고도 뭐 제가 뭐 얻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해째와 그랬째 영상 올리려고 이런 걸로라도 좀 증명하려고 그냥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근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위험해요. 위험해. 이 모든 게 솔라나 지금 제가 전에 시나리오 짜드렸던 것처럼 솔라나 경매를 위해서 빌드업을 짜는 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솔라나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번 주도 위험하고 다음 주도 위험한데 고양이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 괜찮을 수 있죠. 솔라나 고양이는 걔네들이 빠르게 만약에 상장을 해준다? 더 위험한 거예요. 전체적인 CX장에서 더 위험한 겁니다. 빠르게 뽀모를 유발시켜 놓고서
2차적인 하락장을 만들어낼 거니까. 근데 특히나 걔네 주인공들이 솔라나면 FTX가 남아있는 물량들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솔라나 애들을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솔라나 기반 애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